첨단 세포유전자 치료제 플랫폼 개발 기업인 앱클론의 주가가 장 초반부터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종근당이 2대 주주로 올랐다는 소식에 지분 희석 등의 우려로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풀이되고요. 지금까지도 그러한 수급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들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재생치료 플랫폼 기업인 로킷 헬스케어가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해서 70%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72% 올라서면서 1만 9천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12일) 오전 현대백화점의 주가가 8%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분기 깜짝 실적을 내면서 증권사들이 연이어 목표 주가를 올리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요. 현대백화점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월요일 오후 시장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시장 자체가 상승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다 할 큰 수급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가 다다랐다라는 희망론들도 나오고 있지만요. 우리 시장은 오늘도 실적주에 따라서 그 희비가 엇걸리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도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시장의 모멘텀들을 찾아가야 할지 그만큼 고민도 깊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치스 코너는요. ISS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감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세워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오늘 시장은 ISS 김태성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원전 르네상스 재시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핵 가속화에 관한 행정명령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오늘 원전주들의 움직임들도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기사부터 저희가 조금 해석을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핵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사용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부정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주요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일단 전 세계 시장이 지금 한쪽에서는 전쟁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한쪽은 협상의 시작을 또 알리고 있는 참 묘하게 어려운 지금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떤 쪽으로 더 집중을 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해당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관리 과정이 잘 된다라고 하면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전력이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핵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지난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을 쏟아냈어요. 어지럽죠. 근데 그 안에서 원전주 관련해서는 이 규제에 대한 완화 제스처를 좀 표했거든요. 왜 이제 규제를 완화했느냐? 아니 핵 보유국으로서 다른 나라 핵 보유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미국이 왜 원자 에너지에는 이렇게 조금은 관대하게 좀 속도를 내는 어떤 이야기들을 내놨냐 봤더니 전 세계에서 SMR 소형 원자로를 설계하고 완성할 수 있는 시장 점유율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 90%가 러시아와 중국이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패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인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밀리면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주말 사이에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되는 모습. 그러니까 검토하는데 보통 평상시에 뭐 32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18개월로 앞당겨서 굉장히 빠르게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규제를 이제 변화시켜주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관련해서도 이제 원전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지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월달에 조기 대선이 있죠. 지금 어떤 당이 어떤 후보가 내세우는지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 지금 양쪽에서 모두 내세우고 있는 게 결국 에너지에 대한 강조이거든요. 일단 과거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조금 더 국한된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탈원전 시대에 맞춰서 원전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 원전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지난주 원전주 가장 큰 이슈가 있었죠. 체코발 이슈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정말 고민이 많긴 했지만 결국에는 한수원이 체코로부터 굉장히 또 좋은 결과물을 이제 얻어왔다라는 확정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원전 관련주들의 시세가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산업의 좋고 나쁘고와 종목군들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원래는 원전주 하면 저는 원픽을 두산에너빌리티, 투픽을 이제 BHI를 드렸는데 BHI는 이제는 좀 별개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의 약 15%가 원전이기에 원전주로서의 이제 매력도 있겠지만 최근 사실 체코 이슈가 있어도 BHI는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높은 수주 잔고 열 병합 어떤 플랜트 사업에 대한 이 기대감 때문에 따로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BHI는 별개로 수주 잔고가 앞으로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원전주 관련해서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일단 주인으로 이제 잡고 여기에 우진엔텍과 혹은 지트파워와 같은 조금은 중소형 원전주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지금은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3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하는 게 참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오늘로서 벌써 제 기억으로는 세 번째 도전인데 오늘도 넘어갔다가 지금 다시 윗구리가 달려서 조금은 아쉽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 3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가게 될 경우에 저는 한 번 더 원전주들은 2등주, 3등주 할 것 없이 모든 섹터의 관련주들이 한번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원전주 관련한 리스크들은 바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까지 이제 미국의 원자력 발전을 독려하기 위해서 현재 4배 용량 정도 사용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면에는 러시아와 또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거다라는 해석도 시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오늘 원전주들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데요. 일단 체코 쪽에 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무마됐다라고 본다면 무조건 이제 긍정적으로 원전주를 바라봐야 될지 원전주에게 또 올 수 있는 리스크는 없을지를 일단 먼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있죠. 영업이익률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자부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 가격. 그러니까 체코에 이번에 입찰을 할 때도 경쟁사인 프랑스보다 30% 낮은 가격에 입찰가를 냈거든요. 과연 이게 추후에 봤었을 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유사 섹터로 조선업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 수주 배수를 놓고 보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는데 나중에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을 해봤더니 당시에 너무나 낮은 저가 영업을 펼치는 바람에 수주 선수는 굉장히 많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남기는 마진율이 굉장히 적었던 게 이제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번에 우리나라 원전주들도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을 낮춰서 입찰이 된 것도 있고 또 가격보다는 납기일 내에 건설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어떤 선호도를 나타냈지만 정말로 낮은 가격에 입찰한 것이 추후에 만약 저마진 입찰, 영업 활동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또 실망감이 대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되지만 일단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에너지 방향 자체가 앞으로는 이제 원전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뉴스가 한 번에 확 붙었다가 사라진 것도 하나 있죠. 바로 스페인 관련 정전.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스페인에서 또 정전 나타났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이 왈가왈부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확인된 건 결국엔 에너지가 지금은 현저하게 모자르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전력기기, 전선, 원전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 안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수급이 강한 쪽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주의 또 추가적인 리스크들 체크해봤다면 그러면은 이제 앞서도 이제 몇몇 가지 종목을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원전주 내에서 우리가
지금 공략해도 괜찮을 만한 좀 유망한 기업들 있을까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설주들 최근에 아마 관심들 많으실 것 같이 같아요. 오르더라고요. 이게 원전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 건설주들도 많이 쉬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원전주와 엮여서 볼 수 있는 기업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대건설은 아쉽게도 이 마진율에 대한 부분이 좀 고민이 됩니다. HD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은 지금 별개의 재무제표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건설주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 기업만 상승을 하죠. HDC 현대건설, 그리고 DLENC, 세 번째 대우건설. 이 세 기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건설사 대비 영업이익률이 작년 YOY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한 기업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올해의 실적이 이들도 성장을 해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질 좋은 성장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되는 요소가 있어서 건설주들은 저도 이제 상승이 조금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어떻게 보면 선호하지 않는 섹터이기에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를 보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전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뉴스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태양광 패널에 먼지 쌓인 줄이라는 그런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자, 원전 비중이 17년 만에 또 1위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신재생 에너지도 10%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헤드라인과 내용은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 이쪽 섹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태양광 패널에 먼지 쌓인 줄 이건 우리나라 패널입니다. 네. 그냥 그동안에 우리나라 패널을 쓰지 못하고 중국산 패널들이 계속해서 쓰여 왔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무래도 성능의 차이는 요새는 크게 없다고 하거든요. 대신에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에 참 길을 쓰지 못했던 우리나라 제품들이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견제 아닌 견제 또 협상 아닌 협상을 하는 과정 중에 가격의 정상화를 지금 이뤄내고 있는 부품들이 많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우리나라 제품들도 이제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또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겠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저기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먼저 우리가 언급했었던 원전은 굉장히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산업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SMR도 4, 5년 걸리고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8, 9년이 지금 걸리는 상황이라서 에너지가 필요한 건 지금인데 그들은 지금 당장보다 미래를 얘기하고 있으니 지금 당장 에너지원을 그러면 빠르게 어떻게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LNG, LPG, 화석연료 에너지가 1순위.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풍력보다는 태양광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 중에 태양광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신에 풍력은 너무 많은 돈을 초기에 들인다. 이게 이제 불편하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 보니 저는 태양광주들에게는 충분히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태양광주들의 특징을 좀 잘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트럼프가 뭐라 이야기를 하든 태양광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다면 가장 크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당연히 한화 솔루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태양광 관련주들 안에서 미국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이제 총 공정이 10단계라고 하면 그 10단계를 다 할 수 있는 기업은 하나 솔루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하나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국내 태양광 시장으로 한번 오게 되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가장 좋은 시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뭐 두 자릿수 가깝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윗꼬리를 좀 달리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 국내 안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겠죠? 초기 대선 앞두고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올 때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빠지지 않고 돌아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건 조금 더 가벼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니 이 종목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SK 이터닉스가 있고 금양그린 파워라는 기업도 있어요. 이러한 기업들도 사실 이제 정치 테마주로 이제 언급이 될 때 굉장히 또 좋은 변동성을 보였기에 이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지금은 필요한 전략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정책 공약과 같이 엮이기도 하고 또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고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미국 측의 명령도 있었죠. 그 부분들까지도 받아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또 주목도가 계속될지도 좀 궁금한데 네.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대선을 앞두고서는 계속되는 시장의 수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최근에 하나솔루션이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내보이면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발맞춰서 트럼프의 시선 또한 태양광 쪽에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던져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결국엔 협상 완료되는 부분을 좀 봐야 되긴 하지만 오늘 저녁에 두 나라가 어떤 협의를 했는지 발표를 하기로 발표. 했잖아요. 네. 아마 급한 것부터 처리가 되었을 겁니다. 막 2등 종목, 그러니까 2등 혹은 3등 그러니까 후순위가 될 만한 정책들은 빠르게 정립하기에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만은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외의 것들은 계속 아마 부딪혔다가 풀어졌다가 부딪혔다가 풀어졌다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보니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 어떤 태양광 패널 기업들은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은 저는 받쳐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AI라든지 데이터 센터는 변치 않습니다. 지금 계속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투자는 줄었어도 지금 계속해서 수요는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여기에 에너지원을 공급을 해야 된다면 지금 다 돌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에너지 쪽은 종목이 많지 않기에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할 수 있다. 작은 수급만 들어오더라도 하나솔루션과 HD현대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상승세는 조금은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은 저는 기대를 해도 괜찮겠다는 의견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수급적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태양광 쪽도 하나그룹주들 주목받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OCI라는 종목이 또 굉장히 네. 신재생 관련주로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쪽은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일단 하나솔루션이 좀 살게 되면 폴리실리콘 그러니까 이 웨이퍼를 만드는 데 필요한 OCI와 같은 기업들도 따라 올라올 가능성은 높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종목군들을 봤는데 요새는 가는 기업의 힘이 계속 보태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움직이면 OCI가 움직이겠구나 싶어서 OCI를 미리 사놓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움직이고 나서 저는 따라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저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원할 때 바로 전력을 수급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도 낮에 햇빛이 쬐을 때 풍력도 바람이 불 때 날씨에 이제 영향을 그렇죠. 많이 받죠. 네. 이 전력을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 뽑아낸 걸 우리가 필요할 때까지 어디다가 저장을 해둬야 되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1+1 원격으로 계속 강조드렸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은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모습들은 많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서진 시스템도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이렌텍이라고 하는 작은 기업이 좀 있어요. 근데 이쪽도 한번 보시는 것이 더 괜찮겠다. 대신 이 종목분들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안에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라기보단 겉에 케이스, 배터리 케이스를 좀 만드는 기업이라 마진율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마진율이 만약 많이 남는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 기업들도 충분히 한 번 더 시세는 내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ESS 쪽까지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자, 저희가 이제 디램 가격 이야기를 첫 번째로 나누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꿈틀대고 있다라는 헤드라인 속에서 오늘 사실은 디램 3사가 가격 인상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수출 지표상 또 한국 반도체도 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섹터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예. 거거든요. 안 팔리는데 가격 올리면 그건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난 4분기부터 올해 1분기에 물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좀 실망스러웠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디램 포션을 좀 고려해 놓고 본다면
충분히 수요가 늘어나 있음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 가격을 인상한다? 그것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이 먼저 시작을 했죠. 마이크론이 올렸고 그다음 SK하이닉스가 올렸고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까지 올렸기 때문에 디램에 대해서는 사실 공급 우위의 지금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충분히 이 부분이 2분기에는 굉장히 또 실적적으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레거시만 볼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레거시뿐만 아니라 HB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AMD 실적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됐던 건 그래도 여전히 고부가 가치 제품에 대한 시장 파이는 크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IT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죠. 네. 반도체 IT 오늘 투톱이 오랜만에 2%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속성을 보일 만한 수급이 계속 들어와 줄 거냐 들어오지 않을 것이냐예요. 반도체 IT가 하루만 반짝 강한 게 아니라 이틀, 3일, 한 주, 2주, 한 달 강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흐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을 때 같이 커플링돼서 움직여 줄 만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인데 저는 이 디램의 가격, 삼성전자의 디램의 가격 상승 선택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반도체 IT의 투자의 투심을 조금은 불러일으킬 만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좋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지금 장비주들은 전공정이 더 좋냐 후공정이 더 좋냐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늘은 다 같이 움직이고 좀 있어요. 그래서 전공정, 후공정 나누시는 것보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가장 힘이 강한 쪽부터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반도체 투톱보다는 오랜만에 이제 전공정, 후공정 쪽이 다 같이 움직여주는 게 저는 좀 반갑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또 본부장한테 여러 번 또 여쭤봤던 부분이 있어서 네. 참 그런 부분이 반가운데 그럼 일단 전공정, 후공정 쪽과 같은 장비주들도 이제는 이제 추세가 전환됐다고 봐도 무리가 없는 건지 공략을 해봐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탈출의 기회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저항 물량, 그러니까 악성 매물이 없는 쪽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마다 하나씩 제가 토픽을 좀 선택을 드려보면 좋습니다. 네. 저는 전공정 쪽에서는 파크 시스템즈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계속 올랐는데도 또 계속 네,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자 현미경을 만드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딱 부합을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번 분기 실적도 삼성전자의 지금 물음표가 굉장히 많잖아요.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안 나왔어? 그런데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게 원자 현미경 검사 분야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기업이 바로 파크 시스템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파크 시스템즈의 단점은 그럼 뭐가 있을까? 너무 그동안 전공정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것을 넘어서는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후공정으로 진출하면 딱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쯤 후공정으로도 지금 수주가 새롭게 잡히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파크 시스템즈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는 전공정만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플러스 알파인 후공정의 힘까지 붙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더 높은 밸류를 부여해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 고민하실 겁니다. 네. 도대체 한미반도체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하나비전으로 가야 되는 거냐 지금 말이 많으시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변동성적인 측면으로는 하나비전이 조금은 더 우세해 보여요.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그동안의 시장에서 보여준 임팩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TC 본더 시장에서의 1위는 한미반도체 차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만약 조정 시에 담아 본다면 중장기적인 투자는 한미반도체가 맞을 것 같고요. 한화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일단은 최근에 시세가 워낙 좋았다가 지금 쉬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다시 시세가 날 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지금의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공정 쪽에서는 저는 파크 시스템즈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후공정 쪽에서는 결국 한미반도체가 일단은 대장주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크시스템즈는 한미반도체 모두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좋은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이기도 했었죠. 후공정 쪽으로는 하나비전과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한미반도체 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전략들이 좋겠고요. 파크시스템즈는 여전히 또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봤었을 때는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디램 가격 상승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랐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삼성전자 쪽에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네. 박스권에 갇혔다라는 소리가 있는데 네. 역대급 저평가다. 사실 이게 저평가다라는 게 저희가 입 아플 정도로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주가가 좀 안 올라줍니다. 근데 이게 저평가라는 단어가 쓰이려면 1분기에 영업이익이 더 나왔어야 돼요. 그럼요. 그랬으면 그러네요. 실적 대비 주가가 안 올랐으니까 저평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취소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실적은 되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상대가 SK 하이닉스였으니까 우리가 더 실망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그동안에 SK 하이닉스보다 항상 우위에 있었던 삼성전자가 지금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평가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디램의 가격을 이번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2분기, 3분기 실적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 이제 캐펙스 투자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앞단에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이제 수요가 많으면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판매량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저는 지금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올해 이제 3월달 중순에 기록했었던 어떻게 보면 6만 전자 그 이상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는 있지 않겠는가. 왜냐 올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삼성전자 뉴스 큰 거 하나 있잖아요. HBM 양산. 그런데 아직도 많이 이번에 기다렸어요. 네. 컨콜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을 올해 여름에는 해준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여름인가요, 한번 이제 또?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요소는 파운드리 쪽이죠. 파운드리에서 이제는 더 이상 뭐 물러날 것도 없습니다. 네, 물러날 것도 없는 삼성전자가 조금은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의 가격보다는 더 나은 삼성전자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은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들어와줘야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공략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를 보시면 네. 굉장히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예. 박스 하단이 거의 이제 52,000원대고 상단이 57,000원 요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중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지금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기 시세를 노리실 분들에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전자가 5% 10% 움직이면 앞서 말씀드렸던 전공정과 후공정 장비주들은 네. 뭐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 변동성을 노릴 것인지 아니면 가치를 보고 좀 길게 투자를 할 것인지 이건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판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ETF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로 가요. 레버리지 ETF는 뭐 어디에 더 특화되어 있냐면 구성 종목을 보시면 삼성전자는 없습니다.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와 그러니까 HBM 쪽에 변동성을 더 노리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상황,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는 오히려 종목보다는 ETF 투자가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우리가 투자의 전략까지도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한 줄평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한 줄평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미중 무역 협상의 완화 제스처가 불러온 훈풍이 좀 우리 시장에 깃들고 있는데 역시나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외국인들의 연속성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지수를 보면 우리 시장 꽤 괜찮은데 나쁘진 않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면 외국인들이 꽤 들어왔겠는데 보면 외국인들은 그렇게 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니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수가 혹은 종목군들이 한 번 더 올라가려면 외국인들의 연속성이 필요하죠. 지난주에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지난주 대비 이번 주는 오히려 더 좋은 어떻게 보면 상황이 연출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연속성만 보여준다면 저는 충분히 반도체 IT를 중심으로 잡고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의 연속성 계속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본부장님과 다양한 내용들 다뤄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상당히 진전을 이뤄냈다라는 소식 속에 그래도 불안 심리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상승 출발을 해서 지금 현재도 상승불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 물량을 늘리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하다가 결국 현재는 매도로 좀 포지션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특징주 3개는 어떤 것일까요? 일단 먼저 첫 번째 현대백화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가 6곳에서 현대백화점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12.5%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9만 원이 최고 TP였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숫자가 좋았죠. 매출 같은 경우에는 1조 1천억 원가량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4% 늘어났고요.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7.4% 상회하는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영업이익은 1,100억 원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가량 증가를 했고 시장의 예상치 15.3%를 상회하는 좋은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자, 일단 백화점 쪽은 좀 부진했습니다. 매출 성장률 1%,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면세 쪽에 있어서 영업 적자가 생각보다 더 적었고요. 그리고 진우스의 영업이익은 생각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이 백화점 쪽의 부진을 상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다음 장 알려보시면 4월 백화점 성장은 좀 부진했습니다. 그렇지만 5월 들어서는 회복세 완연하게 그리고 있고 2분기 업황은 1분기보다도 더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세 환경 역시도 작년보다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의 주가 흐름은 양호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산율도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2023년에 0.72명, 말 그대로 최저 출산율을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1월에는 0.88명, 2월에는 0.82명을 기록하면서 반등세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출산율 반등은요, 유통사들의 밸류에이션 회복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체크. 자, 그리고 현대홈쇼핑 매각을 하면서 400억 원의 현금을 가져왔었는데 그 중에서 절반인 200억 원가량을 자사주 매입하는 데 활용을 했죠. 그 부분 역시도 주주 환원 정책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상승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가 흐름 10% 안팎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고요. LS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25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상보다 좋지 않았던 실적의 가장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숫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출은 8,400억 원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가량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10.6% 하회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494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60% 넘게 폭증을 했지만 시장의 눈높이 더 높았습니다. 30.6% 하회하는 성적표를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치를 하회하는 성적표를 냈던 이유 중 하나는 외부 CMO 물량 증가에 따른 원가율 상승,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제3공장 가동 초기 비용 반영이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펜트라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진펜트라는 미국에 출시를 해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신약이죠. 1분기 매출 130억 원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한 처방 성장이 보이면서 매출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율 개선 버전 생산이 2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2분기 본격적인 원가 개선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이었습니다. 1,000억 원 규모로 추가 자사주 소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사주 소각을 완료를 했거나 자사주 소각 결정을 한 올해 총 금액은 9,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작년 7,000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훨씬 더 빠르게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업계에서는 조단위 소각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트럼프 발 이슈로 인해서 셀트리온 4%대 안팎의 내림세를 걷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손을 잡고 로봇용 부품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을 했죠. 이 협약에 따라서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비전 센싱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비전 센싱 시스템으로 인해서 로봇은요, 야간이라든지 악천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LG 이노텍은 차세대 모델에 장착될 비전 센싱 모듈을 개발을 하고 버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모듈에서 인식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양사는 협력 범위를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LG 이노텍 사측에 따르면 로봇용 부품 시장에서 이번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손을 맞잡음으로써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핵심 부품 지속적으로 선보여서 차별적 고객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7% 안팎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모회사 현대차 역시도 2% 안팎의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테마 탑3고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건설 기계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휴전 협상을 제안했다라는 이야기 들어왔죠. 특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12월 2일부터 휴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SY 스틸텍과 대동기어와 그리고 SG 모두 다 10% 안팎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증권입니다. 거래대금은 늘어나고 있고 4월 대체거래소 시장 점유율도 늘어나고 있고 호실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증권사들의 주가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 자, 그리고 대선 후보들이 자본시장과 주가 지수와 관련된 공약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상승 재료가 될 수 있겠죠. 유진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나란히 10% 안팎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증권사들의 주가 대부분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이고요. 트럼프가 의약품 가격을 최대 80% 인하하는 것과 관련해서 행정명령 서명하겠다는 예고를 했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과 거대 제약 업계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일단 대웅제약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4% 안팎의 내림세를 걷고 있고 유한양행 역시도 2%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계속됩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자, 월요일 우리 시장 마감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색깔은 다양했지만요. 이렇다 할 뚜렷한 색깔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시장입니다. 즉 개별 종목군들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자, 우리가 넥스트 마켓, 그러니까 내일 시장에 있을 시나리오부터 저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나올 만한 주요한 뉴스들은 거의 다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일 있을 중요한 일정들과 또 실적 발표 종목들까지도 살펴보면서요. 시장 투자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4월달 미국의 CPI 지표가 발표가 되는 날이죠. 그리고 MSCI 반기 리뷰가 발표가 되는데요. 편입 종목으로는 한화시스템과 삼양식품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증권사의 의견에 따르면 이 두 기업은 아마 편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편출 종목으로는 2차 전지주들이 대거 편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중동 순방을 시작을 하는데 인터뷰 내용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들 살펴보시면 좋겠죠. 제약 쪽의 일정도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제약주들이 좋지는 않은데요. 2025년 유럽 비만 학회가 열리게 되면서 최근에 부각받았었던 비만 관련주들이
다시금 시장에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 다양한 시나리오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챙겨봐야 될 이슈가 상당히 많네요. 그에 따라서 시장도 다양한 색깔 낼 수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실적 발표 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최근에 실적주들의 움직임, 제가 여러 번 브리핑 통해서 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당히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도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컴투스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CJ 대한통운과 같은 기업들 실적 발표하고요. 최근에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주들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잖아요. VT 역시도 이날 실적 발표합니다. 신세계 쪽 실적 발표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 기업들은요,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주가의 움직임 나와줄지도 저희와 함께 실시간으로 또 내일 시장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넥스트마켓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외국인 수급 언급을 해드렸는데 수출 지표와 함께 외국인 지표 같이 오늘은 살펴볼 거고요.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물론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많은 수급을 보여왔는데 그 중에서도 담아낸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담아냈고 왜 담아냈는지를 체크를 해볼 거고요. 오늘 시장에서 수출 지표가 발표가 났죠. 5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지표였는데 관세의 영향권 안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같이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월달 수출 급격하게 급감했습니다. 무역 수지, 그러니까 적자가 17억 달러를 나타내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무역 흑자가 줄어든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10월까지의 10일까지의 지표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 지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품목별로 먼저 보겠습니다. 반도체줄 오늘 굉장히 좋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4%의 수출 증감이 나타났고요. 승용차 쪽이 굉장히 문제가 컸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23%를 나타내는 모습 보여왔고요. 석유 제품과 선박 쪽도 하락을 했습니다. 승용차는 특히나 미국의 관세 영향권 안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봅니다. 4월 달은 나쁘지 않았는데 일단 선 주문량은 일단 소화를 한 거고 지금부터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죠. 그에 따라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무려 마이너스 23%나 급감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라별로도 보겠습니다. 중국이 마이너스 20%,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역시나 관세 리스크 받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수출 지표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5월 달 수출 지표가 또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 마이너스 30%의 수출량이 급감했다라는 거 확인되고 있고요. 참고로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로 벌어들인 수익이 150억 달러가 넘었다라는 소식도 같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수요가 둔화되면서요. 수출이 급감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지표라서 후에 추가 지표 나오면요. 제가 한 번 더 해석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외국인 수급 쪽에 한번 집중을 해볼 텐데요. 외국인이 도대체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를 했고 또 어떤 종목군들을 덜어냈는지를 체크해보면서 우리 시장에서 투자 포인트를 여러분들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는 덜어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4월 달 외국인이 시장에서 좋지 않은 수급을 보여왔었고 5월 달 들어서도 그렇게 좋진 않았었는데요. 그래프가 급격하게 또 상승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난 3거래일 동안은 큰 폭으로 담아냈습니다. 5천억 원 넘게 담아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종목군들 어떤 종목을 선택했는지가 지금 시점에서 한 번쯤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그래도 며칠이라도 담아냈던 이유 중에 하나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다라고 하는 시장 모멘텀이 있더라고요. 이건 국내 금융위에서 실제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면은 외국인의 수급을 더 많이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90% 이상은 이미 제도 이행까지 완전히 해결이 됐고 아닌 부분이 한두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려될 수 있지만 조만간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것이다라고 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MSCI 선진국 지수에는 가까운 나라인 일본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또 OECD 순위상으로 그렇게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또 우리 시장의 큰 리스크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부분을 외국인이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 어떤 종목군들 최근에 담아냈을까요?
제가 한 5가지 종목 순위별로 꼽아봤는데 의외로 하이닉스를 2천억 원 가량 담아냈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는 마감 이후에 집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APR 같은 경우에도 1,241억 원 담아내는 거 확인되고 있고요. LIG 넥슨도 933억 원, 현대 로템과 두산 에너빌리티도 747억 원을 담아냈습니다. 가만히 이 종목군들 보시면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요. 실적주들이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선방했던 기업들 위주로 담아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이닉스는 오늘 집계 계속 봐야겠지만 APR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90% 넘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LIG 넥슨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외국인이 이쪽에 이제는 많은 비중을 싣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과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되는 수급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의 전반적으로 큰 수급은 아니지만 이 수급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매수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시선에서 오늘 투자 포인트들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이런 뷰가 또 100% 일치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적 우량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최근의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PR과 또 SK 하이닉스, 또 LIG 넥스원과 같은 기업들 매수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또 MSCI 지수에 관한 이벤트 플레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외국인 쪽에 수급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 완전한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체크해 보시면서 우리 시장 보시면 좋겠고요. 이 숏 커버링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시장의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됐잖아요.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내리지 못했을 경우에 급격하게 물량들이 청산이 되면서 오히려 급등 양상을 보여준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숏 커버링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에 관한 관점으로도 외국인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체크 포인트까지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주와 이번 주 시장에는요. 실적 우량주에 좀 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모두 다 나게 되면 실적 시즌은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주 시장은 또 다음 주에 맞는 전략들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도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내일은 당장 MSCI 지수에 관한 편입에 관한 종목 발표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넥스트마켓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시장에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